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였죠? 네. 2022년 11월 13일 열 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하고요. 그치? 네. 뿅, 뿅. 네. 예, 여기네요. 네.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하나씩인 단일 절양, 인구와 산업 경제. 아까는 그 지난번에 봤던 난로를 때우는 그 문제, 예,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균형 피드백이 두 가지가 맞물린 상황인데 지금은 균형 피드백 대신에 강화 피드백이 있는 케이스죠.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하나의 절양을 동시에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시스템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이며 대표적인 것이 인구와 경제다. 인구에는 출산율을 통해 인구 성장을 이끄는 강화 루프와 사망률을 통해 인구 감소를 이끄는 균형 루프가 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일정한다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이 시스템은 단순하게 움직일 것이다. 출산을 결정하는 강화 피드백 루프와 사망을 결정하는 균형 피드백 중 어느 것의 힘이 더 강하냐에 따라 인구는 지수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를 그래프로 한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인구가 66억 명이었던 2007년 당시 연간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21명 하면 출산율은 0.021 이렇게 되죠. 021, 021 이렇게 되죠. 네. 연간 사망률은 인구 100명, 1000명당 9명. 그러면 0.00 1000명당 9명이니까 19. 하나, 둘, 셋. 00. 아니다. 위가 좀 이상하죠? 0.01이죠, 이게. 0. 이거 0.021. 그렇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강화루프가 시스템을 지배한다 어쩐다는 얘기 나오는데, 예. 지금 요 구조죠. 예.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인구 모델. 뭔가 돌아가고 있죠? 네. 어, 어, 뭐, 이런 모델이죠, 그죠? 네. 제가 변수명을 조금 달리 썼죠. 여기 책에는 이게 출생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사망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일부러 제가 인구 감소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또 모델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 인플로우는 그리고 여기 아웃플로우는 이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 말인즉슨 네, 스탁의 증가란 뜻이고요. 이 말은즉슨 네, 스탁의 감소라는 뜻입니다. 네. 네, 마침 스탁의 증가라는 것을 출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출생으로 한 것이고, 스탁의 감소라는 것을 마침 사망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사망이라고 한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스탁의 증가, 스탁의 감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총인구니까 뭐 여기 총인구의 증가라고 써도 되고요. 아무튼 예, 인구의 증가, 인구의 감소라고 써도 되는 거죠. 사실은 총인구의 증가를 시킨 또 다른 요인은 뭐 이민, 이민을 통해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민을 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이민을 통해서도 총인구가 또 감소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 스탁의 증가와 감소에서 이민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한다. 그런 의미가 또 강하기도 하죠. 네. 출생과 사망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좀 더 띄워놓고 가볼까요? 네. 만일 이러한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면 도표 22에서 그림 22 이거죠? 네. 이신 나타난 것처럼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세계 인구는 2배 넘게 증가해 있을 것이다. 어, 0. 이게 더블링 타임은 72를 더블링 타임은 출생률 네, 출생률 70 하면 출생률이 0.02이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갑자기 맞나요? 그럼 곱하면 더블링 타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분의 2. 또 계산을 좀 잘못했나? 네. 음, 스탁은 총인구와 세계 인구를 말하는 것이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구본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이런 여타의 어, 증가와 감소는 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계속 가볼게요. 네. 만일 끔찍한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1000명당 30명, 그러면 0.03이 되는 거죠. 3%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예. 그러면 현재 원래대로 했었고 실행하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0.03으로 바꾸어서 하면 이렇게 더 올라가고, 사망률을 바꾼다고 그랬었죠, 참. 0.021. 그리고 사망률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사망률이 1000명당 3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즉 0.03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88쪽하고 89쪽에는 그래프가 똑같나요? 네.
똑같죠? 네.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인구 모델. 채팅창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이렇게까지 공유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신기하실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렛츠 고 클릭하면 인구 모델 기본이 보실 수 있죠. 거기 다음 누르시면 하고 계시나요? 네. 다음 눌러보시고 그래서 실행 뭐 다시 한번 눌러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온다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출산율, 사망률을 마음껏 바꿔보시죠. 뭐, 뭐, 자, 5, 이렇게 하면 확 떨어지고, 3, 뭐 올라가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막 조작하셔도, 제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맛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해서 다시 제기하고 실행하면, 그죠? 심지어 아마 이게 될걸요. 처음에 실행을 하면서 잠깐 멈춰서 어, 출산율을 좀 바꿔도 될 거예요. 출산율이 요새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0.09로 떨어져 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또 떨어지죠. 잠깐, 이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해볼까요? 12, 그러면 좀 살짝 올라가는 맛이 있네요. 그러면 25 할까요? 그러면 올라가네요. 네. 여러분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새로운 기법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스텔라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웹에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한 그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하면 원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보실래요? 다음 눌러보시면 비선형 출산율 그림 24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제가 재현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이거 이전으로 해놓고 이전을 해놓고 볼까요? 어, 만일 끔찍한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1000명당 30명으로 증가하고 출산율은 계속 21명 수준에 머무르면 사망 루프 시스템을 지배할 것이다. 즉,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네. 매년 태어날 아이보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인구는 그림 23처럼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뭐, 이거를 아까 한 게 이거죠. 3.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면 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달라진다면 이런 얘기죠. 제가 방금 해본 것처럼 원래대로
원래대로 바꾸고 초기화하고 실행을 누르시면서 그때그때 잠깐 멈춰서 또 바꿔보고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뭐, 오로 사했다가 또 실행했다가 잠깐 멈춰보시고. 네. 이것도 더 올려볼까요? 12 정도 올려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 놀아보시죠. 네. 재밌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에 따라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면 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유엔은 장기 인구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발전할수록 평균 사망률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 한 명당 1.85명 출산.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사망률도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사망률이 줄어들죠. 사망률 감소 속도가 출산율 감소 속도보다 더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저랑 같이 성장의 한계 낭독회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를 거기서 좀 밝혔었죠. 하지만 최근 유엔은 사망률과 관련한 의견을 수정했다. HIV 에이즈의 확산 때문이다. 요새는 저 코로나 그러니까 감염병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유엔은 HIV 에이즈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 추세가 향후 50년에 걸쳐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산율과 사망률이라는 유량이 변하면, 네, 출산율과 사망률이라는 유량이 변하면 원저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윤이 좀 이상한데. 짠. 아, 네. 유엔 얘기 나왔고, 음, 요새 출산율과 사망률이란 유량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망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서는 이제 퍼틸러티하고 모텔러티 이게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퍼틸러티 레이트라고 하면 이게 프랙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요 얘기가 출산율 얘기하고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비율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출산율은 말하자면 출산 레이트, 예, 플로를 레이트, 즉 시간에 따라서 몇 명 태어나지? 라고 하니까 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델에서는 이 책 모델에서는 출산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요런 헷갈린 일들이 좀 벌어져요. 네. 어? 그래서 유량 이렇게 모델에 의하면 출산이고요. 사망으로 이 책에서는 표현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출생과 사망이라는 유량이 변하면 시간이 흐르며 인구라는 절량의 형태도 변화한다. 선이 구부러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2035년에 사망률과 같아지고 그 추세가 이후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그림 24처럼 인구가 수평을 유지하며 출산과 사망이 동적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네. 요거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제가 이 뒤에 있는 부록을 좀 보니까, 저를 아주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322페이지를 보실래요? 322페이지를 보면, 이때 이 출산율, 즉,
비율이죠. 그러니까 출산이 총 인구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지? 얼마의 비율로? 출산율 비율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게 연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제가 구현한 것이 이 화면에 있는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네. 이거죠. 네. 지금 우리 책의 322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하고 요거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가- 근사하게 하느라고 정말 생 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생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망률은 고정한 채, 사망률은 고정된 채 출산율이 바뀐 케이스죠. 근데 출산율이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책에 뭐라고 했나 여기 2035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그래서 0.009까지 도달하고 그 뒤로 이것이 쭉 유지가 된다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총인구는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이거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맛이 있다가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증가는 양상이 예, 그렇죠? 약간은 들죠. 요게 우리 책에 있는 90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똑같아 보이나요? 네. 정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책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실제 똑같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가 되네요. 네. 심지어 이 스케일도 번역한 거가 똑같게 하느라고 제가 좀 쌩 고생을 했습니다만 하여튼간 똑같이 나왔다. 네. 자, 90쪽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0쪽을 볼까요? 40쪽. 네. 이런 행태가 피드백 루프의 지배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피드백의 변화라고 좀 표현을 좀 바꿔주시죠. 네. 지배적인 피드백. 요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넬라 메도스 여사가 요 책을 썼을 때보다 그 뒤에 이 더미넌트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더미넌트 피드백. 이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하고 있는 피드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간에 따라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요? 요 앞대목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강화되는 피드백이 지배를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즉 이게는 강화되는 피드백과 균형을 이루는 피드백이 서로 같아서 예,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이 균형을 좀 이룬 거죠. 지배는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A 루프가 B 루프를 지배하면 A 루프가 움직임에 즉 뭐 behavior 또는 패턴 뭐가 됐든 네, 그런 움직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시스템 안에는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 경쟁하는 피드백 루프가 여러 개가 있고 그중 시스템을 지배하는 루프가 행동, 행태, 행태, 주로 행태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행태를 결정한다. 그런 내용. 네. 그래서 지금 43분 됐으니까요. 좀 잠깐 쉬고요. 그다음
92쪽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네, 지금 제가 드린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 한번 쳐보시죠. 네. 제가, 교수님, 네, 네, 그래프는 바뀌었는데 네, 그 아래에 네. 숫자가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숫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억 4천 25.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래프 쭉 옆으로 갔을 때 네. 그때 아마 10억 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프상으로는 어디. 첫 번째 그래프요? 어, 어디 아, 보자. 페이지 어디지? 90으로 돼 있는 거. 페이지 90쪽? 90쪽? 지금 저기 아마 이전일 거예요. 하나 더 아, 앞에. 네. 네. 네, 여기 여기에서요. 보면 네. 50 대충? 아, 요 밑에 거.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요게, 예. 앞에 어, 계산식이 그냥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시면서, 재미있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15분 뒤에 9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짜잔. 일시 중지. 네. 네,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1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위 두 표에서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높던 초기에는 성장 강화 루프가 시스템을 지배하면서 지수적 성장이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 강화 루프의 힘도 약해지고 마침내 사망 균형 루프의 힘과 같아진다. 네. 이때 그 어떤 루프도 시스템을 지배하지 않고 동적 편형을 이룬다. 요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인가? 이 얘기가 아니구나. 네. 오케이. 네. 앞서 살펴본 온도 조절기 시스템에서도 지배 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배적 피드백의 전환이 나타났다. 실외 온도가 낮고 단열이 부실한 집에서 새어나가는 열이 실내로 열을 보내는 보일러의 성능을 압도할 때 가열 루프의 지배가 냉각 루프의 지배로 바뀐다. 인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몇 가지 뿐이며 출, 음, 출산율과 사망률, 어, 출산과 사망이라는 구동 변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된다.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각각 하나씩인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밖에 나타날 수 없다.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연결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강화 루프가 균형 루프를 지배하면 저량이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균형 루프가 강화 루프를 지배하면 저량은 소멸한다. 25처럼 25? 25처럼. 예. 그거를 한번 해보죠. 네. 이거죠? 네. 지금 원래대로 한번 했고, 네.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출산율, 사망률, 출산율이 더 높으니까 얘는 안 봐도 비디오 지수 증가를 하고 그러다가 뭐 이때부터 좀 바꿔요. 0.0, 0.05? 그 사망률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네, 지수 감소를 하고 지수 감소처럼 안 느껴져서 그러긴 한데 지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책에서는 92쪽에 각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짜잔. 네. 아, 오케이. 강화 루프의 힘과 균형 루프의 힘이 같으면 저량은 수평을 유지한다. 그리고 26처럼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의 상대적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위의 세 가지 행동이 한 차례씩 차례로 나타난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인구 시나리오는 모두 도발적이다. 여러 가지 인구 모델과 시나리오의 요점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시나리오들을 선택했다. 여러분이 경기 예측이나 법인 예산 책정, 일기예보, 미래 기후 변화 예측, 특정 주식에 대한 증권 중개인의 전망 등 어떤 시나리오를 접할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그 시나리오의 기본 모델이 현실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드라이빙 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나?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떻게 될까? 원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네. birth rate, death rate, likely to 여기서는 자, 그냥 이 fertility를 이렇게 했군요. 제가 아까 잘못 실수했네. 네. fertility 개념이 출생 비율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fertility 내용이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망 비율을 얘기하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아이고, 네. birth rate와 death rate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헷갈리는데요. birth rate가 이건 출생 비율, fertility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inflow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만약 그렇다면 시스템이 이렇게 반응할까? 출산율과 사망률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구 저량의 움직임을 불러올까? 구동 요인을 구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출산율.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네.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 fertility를 의미를 하네요. fertility. 엄밀히 좀 더 얘기한다면 birth fraction, birth fraction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출생 비율, 사망 비율이 주어졌잖아요. 0.002, 뭐 0.003,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그것이 고정값이냐 이거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마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변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밀도. 예. 제한된 지역 안에서 개체 수의 밀도에 따라서 실제 출생 비율과 사망 비율 자체가 그때그때 또 달라지죠. 예.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의 근거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은 미래를 추측하고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이 아무리 확고해도 미래가 실제 도래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시스템 분석은 구동 요인들이 다르게 전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검토하기 위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시스템 분석 목적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실제 가능한 미래로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다. 일반적으로 동태적 시스템 연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수많은 구동 요인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탐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
예측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예, 프리딕트는 아니다. 네, 프리딕트는 아니다. 일기예보처럼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느냐를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요 그래프를 아까 우리 링크에서도 볼까요? 네, 여기서 있죠. 원래대로 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해당이 되죠. 네, 이게 우리 책의 맨 뒤에 있는 수식 보면 322쪽 하나 보세요. 322쪽에 보면 그 비선형 출산율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출산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것을 데이터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바람에 이걸 그대로 재현하느라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보고 계신 것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보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어, 출생 비율이 사망 비율보다 크고 이거는 출생과 사망이 비슷하고 그쵸? 네. 비슷하거나 좀 줄어드는 맛이 좀 있긴 한데, 네. 다시 출생이 사망보다 더 많아진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94쪽 다시 볼게요. 뿅. 네. 시스템이 실제로 이렇게 반응할까 아닐까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은 한층 과학적이다. 질문이 뭐였죠? 네. 시스템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까? 출산율과 사망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의 저량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네. 두 번째, 네. 이 질문은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지는 질문이다. 모델이 시스템의 내재한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는지를 따지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구동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건 말건 상관없이 만일 이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전개되면 시스템이 이렇게 반응할지를 따지는 질문이다. 여러분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건 말건 위에서 얘기한 인구 시나리오의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산율과 사망률이 이렇게 행동하면 인구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인구 모델은 아주 단순하다. 더 자세한 모델은 인구를 나이별로도 구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실제 인구가 보일 법하게 반응한다. 실제 인구가 성장할 조건에서는 인구 모델도 성장하고 실제 인구가 감소할 조건에서는 감소한다. 숫자는 현실과 다르지만 기본 행동 패턴은 현실과 들어맞는다. 모델의 가치를 검토하는 질문. 구동 요인들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시스템이 이렇게 반응할까? 구동 요인들을 구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동이란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원초를 볼까요? 드라이빙이란 말로 썼을까요? 네, 그렇죠. 드라이빙 포스라는 말로 드라이빙 the driving force 하니까 구동 하네요. 네. 오케이.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자. 이 요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을 그 유입량과 유출량이죠. 네.
조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시스템 경계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구동 요인들이 독립적 요인들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포함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크기가 출산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과 관련이 있을까? 경제, 환경, 사회의 흐름 등 출산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피셔리 다이내믹에서 잘 나왔을 텐데 이건 제 홈페이지고요. 네. 피셔리 다이내믹. 어, 다이내믹스 1. 음, 밀도에 따른 번식량. 이, 이 정도까지만 쓰면 되겠군요. 오케이. 이게 좀, 이게 아니라 이걸 좀 보는 게 낫겠다. 비선형. 음? 어, 잠깐만요. 네. 어, 오퍼레이셔널, 오퍼레이, 게 있었는데, 이건 거. 순간 제가 못 찾겠네요. 네, 있었는데. 일단 포인트는 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 인구, 출생. 그러면 인구가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 비율 얼마만큼 출생 비율만큼 영향을 미쳐서 출생이 결정 내어지더라. 그런데 출생 비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인구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영향을 미칠 때는 또 여기에 캐링 카패시티가 또 들어가고 막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 영향을 좀 받는다. 반성적 사고.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서 소개해드려야지. 여기서 계속 찾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찾기 전에요. 네, 지금 안 찾을 그래프 또 거예요.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지금 보이는 화면. 그러네. 이게 이거 계속 안 변하잖아요. 그러네. 이게 밑에 숫자는 또 변하는데 제가 음, 다른 사망률을 넣고 보니까 네, 숫자는 변하는데 그래프는 또 안 변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죠? 이런 그래프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3번. 이젠 될 겁니다. 그래서 뿅 웹으로 퍼블리시 해서 업데이트 하면
됐습니다. 뿅. 안 늘어나는데? 진짜로 리프레시 한번 해보실래요? 됐죠? 아니, 안 됐어요. 프레시 했는데. 될걸요? 한번 저 사망률을 좀 바꿔보세요. 아, 이 사망률 바꾸는 거 맞다, 예, 맞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링크를 잘못 붙인 것 같네. 그러니까 네,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요게 이렇게를 바꿔서 사망률 3를 바꿨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 그렇다면 앞에도 사망률 이것도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사망률 2로 했어야 되고 네. 음, 그다음에 됐고 레이아웃 됐고 레프트 네. 이젠 제대로 됐을 거 아직이요. 네. 퍼블리시하고 아마 하신 분들 중에는 이상하다 하신 분 계셨을 텐데 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에요? 제 잘못인데 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또. 음, 원래대로 해서 실행을 좀 해보면서 멈추기에서 8,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좀 영향을 받네요, 그죠? 네. 오, 뭐야? 다시 올라가네. 그렇죠? 예쁘다. 네, 반영된 걸로 네,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 할 차례인가요? 이게 뭐야? 네, 예를 들어 이거 할 차례인가요? 네, 구독 요인이 독립적 요인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포함된 이 내재적으로 포함됐다는 말을 좀 제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막 이게 찾았었는데 못 찾았네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인구의 크기가 출산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과 관련이 있을까? 경제 환경, 사회 흐름 등 출산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 인구의 크기 하면서 그 누구도 구동 시나리오가 현실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모델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구동의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냐의 여부가 아닌 구동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행동 패턴으로 하느냐 아니냐다. 그다음에 요거에서는 보기가 돌아갈 수 있나? 흰색 축소 돌리는 게 있나요 없나요? 보기 회전 있다. 시계 방향 됐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디 한 차례죠 이게? 96쪽이죠. 네. 네. 이런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까? 물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출산율과 사망률도 피드백 루프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피드백 중 일부는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 인구라는 동물은 훨씬 더 큰 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이라고 해서 네, 넘어갈게요. 네. 더 큰 시스템의 일부 중 인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경제다. 경제의 중심에도 또 다른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있다. 도표 27처럼 인구와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똑같은 구조다. 경제에서 물적 자본 절약과 자본 단위당 산출물이 클수록
연간 생산되는 산출도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뿅. 얍. 산업 경제 모델 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모양을 제가 저렇게 해놨네요. 우리 책에 있는 변수명하고 살짝 달랐어요. 예, 일부러 조금씩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특히 책에는 자본의 절약에 들어가는 인플로우를 투자라고 하고 아웃플로우를 감가상각으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자본의 증가라고 표현하고 그 자본의 감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본의 증가를 마침 뭐 투자라는 말로 바꿔 쓴 거죠. 네. 그리고 자본의 감소를 감가상각으로 했는데 이 감가상각의 의미는 냅두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감소된다는 개념이 딱 반영된 거죠. 건물이 가만히 있어도 노화되잖아요. 인구도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 사망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에서 또 여기 이 변수명을 보시면 책에는 자본 수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본을 뭐 돈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본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컨대 뭐 공장, 어떤 공장 설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수명이란 말도 썼고 저는 그걸 평균 수명이란 말로 바꿨었어요. 이 모델링에서는 좀 우습게도 이 스탁이 빠져나가는 모양, 아웃플로우의 모양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수명의 개념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평균 수명이 100년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0년이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100년이 지나면 태어나서 100년이 지나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그러니까 이놈의 계산기는 컴퓨터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00년이 지나면 죽는다며 그러면 1년이면 100분의 1씩 사라지는 거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몸뚱아리에 100분의 20이 사라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하나, 20년 지나면 팔이 하나 사라지고, 20년 지나면 다리 하나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몸이 댕강댕강 잘려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해야 100년이 지나면 이 목숨이 사라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되게 섬뜩하죠. 아무튼 그런 것 따위로 해석합니다. 저희 계산기는요. 이 컴퓨터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을 예,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을 역수로 취하면 이게 사망률, 사망 비율이 되는 거예요. 네.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을 역수로 취하면 그게 바로 평균 수명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자본 수명이라는 표현도 이 교재에 썼지만 제가 일부러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따라서 요때의 수식은 자본의 감소되는 것이 평균 수명의 영향도 받고 자본의 절약, 스탁의 값으로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 수식은 절약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평균 수명이 되는 거죠.
네, 나누기 개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96쪽에 대한 수식을 좀 보시면 323쪽을 보시면 네, 323쪽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다가 유출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이라는 수식이 나오죠. 유출 유량, 아웃플로우에 해당이 되고 감가상각, 저는 이제 자본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데 수식이 그렇죠. 자본 절약 나누기 자본 수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 그런 맥락에서 된 겁니다. 네. 또 다음 넘어가면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년일 때 원래대로 실행? 그렇죠. 평균 수명이 갑자기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는 뜻은 뭘까요? 특히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기름칠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평균 수명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10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예, 우리 몸이나 자본재를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장난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먼저 98쪽을 보시면 이 사례가 평균 수명이 20년일 때, 15년일 때, 10년일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넣어보는 거죠, 뭐. 예. 15년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하, 균형을 이루네. 그러면 오케이. 네. 10년일 때는 팍 떨어지고, 네. 뭐 10년, 15년일 땐 균형이고, 네.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놔도 얘가 알아서 팍팍 바뀌죠. 네.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네. 뭐 평균 수명이 70년이면 엔터 치면 네, 이렇게 확 올라가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놓으시면 되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네, 그 세 가지 그래프를 똑같이 제가 재현했죠. 네. 10년짜리, 25년짜리, 30년짜리에 자본조량 요거는 필요 없는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뿅. 자, 여기 하다 말았네요. 생산되는 산출이 커질수록 새로운 자본으로 투자되는 산출도 증가한다. 자, 여기서 보기 증가한다. 이것은 인구의 출산 루프와 같은 강화 루프다. 출산율은 그건 어디 볼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아이고, 렛츠고. 이게 보니까 연간 산출, 한 자본당 만들어내는 산출물, 뭐가 됐을까요? 뭐, 냉장고가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출물이 나오면 산출물이 바로 자본의 투자가 될 텐데, 얼마만큼, 얼마의 비율로 투자되더라. 뭐, 그런 식의 수식이에요. 네. 굉장히 단순화된 거라서,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궁금하면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쭉 읽어 나가시면 자절로 이해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할 텐데요. 그러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질문, 네, 네. 질문. 지난번에는 뭐 더블 되는 타임이 뭐
7로 나눴었나요? 뭐 그렇게 70. 했었잖아요. 네, 70하고 여기서도 70이. 네. 70인가요? 네. 네. 여기서도 지금 15년 수명이면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 네. 자본의 감소 없이 나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나요? 이론이? 그거는, 아, 그 이유가 요 투자율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 산출률? 그 설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 투자율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98쪽에 설명이요. 98쪽보다도, 어디 보자. 산출률이 3분의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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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하고 15%하고 가서 보자.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지? 평균 수명. 네, 똑같은가? 갑자기 똑같지 않다는 생각이 팍 드는데 왜? 인플로와 아웃플로가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음, 15년. 15년을 역수로 취하면 15를 역수로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볼까? 네. 1 나누기 15. 나누기 15. 0.66. 그냥 이거 0.06 이렇게 나오네요. 1 나누기 15. 15. 15. 지금 15%. 15년. 15년이죠. 15년이니까 역수로 취하면 15분의 1. 0.06. 예, 0.06. 0.06. 그런데 아까 자본 단위당 산출물이 1대 3. 그럼 3분의 2잖아.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제가 헷갈렸죠? 그렇지 않나요? 어디 보자. 인구와 산업 경제 모델일까요? 어디서 오류가 생긴 오류? 어디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도와주세요. 15년 하고 15년인데 자본 단위당 산출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3분의 1이면 0.03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5년하고 왜 똑같죠? 그러니까요. 예, 왜 15분의 1, 1 나누기 15분의 1과 0.3하고 왜 같을까요? 어디 보자. 산업경제 모델. 이거 아닌데. 자, 공부 모델에서 찾아볼까요? 산업경제 모델. 왜 이게 나와? 그냥 제가 계산은 지금 못하겠는데요. 네. 느낌상 지난번 얘기했던 더블 타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더블링 타임하고요? 더블링 타임하고요. 예. 왜냐면은 그때도 그 이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율에 따라서 이게 더블 되는 타임이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15년이면 더블링 타임도 15년이고 그냥 생각해요. 설명이 안 된다. 하여튼 네. 그거랑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한쪽은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늘어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비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희한하네. 왜 제가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한데? 책에 보면 자본 단위당 산출물은 1대3이고 3분의 1이고 투자율이 20%인 상태고, 그다음에 실제 감가상각되는 연수가 15년, 10년, 20년이니까 거기다 갖다 그 더블링 사용가라고 좀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 감소되는 만약에 사망률과 출생률이 같아야 되는 건데 사망률은 여기선 자본의 수명 나누기 1 나누기 자본 수명 그러니까 15분의 1 하고 투자율은 당연히 하나래요. 산업경제 모델 왜 이게 안 나오지? 아, 나왔다. 이거 했단 말이죠. 이거. 아, 투자율이 0.2로 하고 연간 산출이 아,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0.2 한 거군요. 결국 그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맞았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율은 투자율은 여기 0.2로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다시 우리 뒤에 수식이를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0.2. 그치. 323쪽에 보시면 수식에 투자율이 20% 보시나요? 투자율이 20%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총인구, 사망, 그래서 출생, 출생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총인구 총인구 곱하기 출생률이 출생 이렇게 계산된 게 통상적인 건데 이놈은 어떻게 됐냐면 자본 단위당 산출량이 3분의 1, 즉 자본의 3분의 1을 연간 산출로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3분의 1 곱하기 자본, 저량 이렇게 돼 있고 투자율이 10분의 2잖아요. 즉 5분의 2잖아요. 10분의 2, 즉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0%니까 5분의 1. 근데 이 수식은 투자율 곱하기 연간 산출.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자본 저량 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15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15년일 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헷갈렸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질문 해결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 저도 당황해가지고. 근데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알게 되네요. 예. 믿는 구석이라 함은 그러니까 평형이 되려면 인플로와 아웃플로가 같아야 되고 인플로의 비율과 아웃플로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달라 보이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까 싶어서는데 일단 이 정도로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은 조용하시네. 김동준 박사님과
이승철 교수님하고 이준범, 네, 제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준범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뒤에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인데요. 우리 104페이지, 그다음에 106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갈수록 파동이 커지는 이 황소 채찍 효과, 불휩 이펙트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본 모델이 103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 103쪽의 모델이 사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이 저자가 좀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좀 약간 의도적으로 좀 너무 단순화시켜 하다 보니까 이 모델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요인들은 다 이렇게 관계식은 나와 있는데, 예, 관계식은 323쪽에 보시면 323쪽에 하단의 재고 파트에 해당이 되죠. 재고. 그래서 절량의 수식과 뭐 그다음에 시간과 유량 유입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제가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머리 싸매고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그래프를 완성해 주신 분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제가 뭘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제가 번역한 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뿅.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라든가 좀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난히 좀 시뮬레이션 쪽 제가 준비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는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답답하셨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네. 일단 좀 마무리하고요. 기록 중지.